제 탕감률을 얼마에 맞춰주세요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탕감률은 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돼요. 그 부분에 따른 탕감률에서 따지면은 뭐 10%, 20% 범위 내에서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저희가 50% 탕감받을 수 있는 사람을 90% 탕감받을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는 속이고 있는 것이니까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채무들이 다를 텐데 좀 심플하게 개인회생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탕감이 되나요? 이게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탕감률이라는 거는 마케팅적으로 만들어낸 단어 같아요. 그런 건 없고, 법에는 최소 변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변제율이 뭐냐면 5천만 원 미만의 채무는 5% 이상,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 플러스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따른다면은 1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은 3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최소 변제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탕감률은 변제율에 반대니까 5천만 원인 경우에 탕감률은 95%, 1억 원인 경우에 탕감률은 96%, 그리고 무한대로 빚이 막 100억 원이 되면은 거의 97%로 탕감률이 수렴을 하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신용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탕감률은 96.9%예요. 이때는 이제 모든 채무가 현재까지 발생 이자까지 합쳐서 10억 원이어야 돼요. 10억 원을 채우려다가 100만 원이 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네요. 100만 원을 갚아야죠. 편파 변제를 하는 거죠. 그거 괜찮아요? 괜찮죠. 꿀팁인데 쓸모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법원마다 법과 상관없이 내부 준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변제율을 높이라는 법원이 있어요. 악명이 높은 지방법원들이 주로 그러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변제율 3.1%는 너무 낮다, 변제율 적어도 한 20% 정도는 올려라, 이유도 없어요.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이런 거죠. 너 도박을 했으니까 변제율 높여라, 아니면 최근 채무가 있으니까 변제율 높여라, 이런 이유를 다는데, 이 이유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다퉈서 안 높일 수가 있겠죠. 그걸 안 높일 수가 있는데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산 가치가 올라가서 변제율이 올라가는 경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똑같이 채무가 10억 원인데 내가 은행에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나는 96.9% 탕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청산가치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5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이 경우 저는 최대 탕감률이 95%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재산만으로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편파 변제한 경우, 낭비한 경우, 사치한 경우, 도박한 경우,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한 경우에도 그것을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내려옵니다. 이걸 더하게 되면은 변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최대 탕감률인 96.9%보다 탕감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할 때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탕감률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을 딱 들으면은 맥락에서 다른 사무실은 탕감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호사님의 탕감률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답을 하려면은 소득을 알아야 되고, 재산을 알아야 되고, 또 청산가치에 추가될 다른 사유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사유를 알기 위한 방법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수임을 해서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뢰인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탕감률을 안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탕감률은 정상적으로 상담하는 어느 사무실에 가든지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엇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무실의 실력에 갈리는 건데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로 가보면. 제가 이 비율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 탕감률을 얼마에 맞춰주세요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90% 이상 탕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같아요. 탕감률은 내 소득과 부양가족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돼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수능시험을 보러 가는데 공부도 안 하고서 이번에 1등급 받게 해주세요, 이런 바램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공부한 게 있어야지 그걸 기초로 결과값이 나오는
나오는데 얼만큼 내가 지식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탕감률을 말하는 게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 소득이 이만큼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므로 생계비는 이만큼인데 내가 추가 생계비를 얼만큼 더 요청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법원이 보정을 나올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따른 탕감률에서 따지면은 뭐 10%, 20% 범위 내에서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저희가 50% 탕감받을 수 있는 사람을 90% 탕감받을 수 있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는 속이고 있는 것이니까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 탕감률이 96.9라고 하셨는데 네. 광고 보다가 97%, 98% 이런 거 보면은 그건 거짓말인가요? 그쵸, 거짓말이죠. 아무래도 그건 나올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신청 이후에 발생한 이자까지 치면 97%다. 발생했을 이자까지 가정의 경우고, 아무래도 광고업체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98% 이런 광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최대는 96.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